네, 보고있습니다. 이곳은 포천입니다. 포천. 포천에 왜 왔냐면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12.6 당시에 김재규의 수행비서죠. 박흥주 대령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란 영화에서 고 이성균 배우가 박흥주 대령의 역할을 했는데요. 우선 박흥주 대령은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25 당시 이제 월남을 하셨죠.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입학할 수도 있었는데 육사를 택합니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가지고 육사는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육사를 18기로 졸업합니다. 육사 18기로. 근데 보통 졸업을 하면 관측장교로 임관을 하는데 박흥주 대령은 전포대장으로 이제 임관이 됩니다. 전포대장 보직을 마치고 나서 바로 간 자리가 전속부관 자리입니다. 육사단 전속부관. 근데 육사단 전속부관의 사단장이 누구냐면요, 김재규입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때부터 박흥주는 김재규의 신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또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진급이 빨랐습니다. 38살에 대령 진급자에 올랐기 때문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요. 그때가 이제 포병 대대장이죠. 포병 대대장의 임무를 마치고 중앙정보부에 있던 김재규가 박흥주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대령이 된죠. 근데 대령이 되었을 당시 중앙정보부는 정말로 권력 중에 권력, 최고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흥주 대령은 그렇게 부정부패를 안 했죠. 청렴했죠. 15병 판자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가난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장세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박흥주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연금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아니, 중앙정보부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16평짜리 슬라브 집에 전 재산이 400만 원. 박흥주 대령이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 좀 포병 연대장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규가 그때 몇 달만 봐달라고 그랬죠. 1979년이죠. 10월 26일 날 그 안에 일어난 거죠. 그때 김재규가 이제 비밀 안가에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총살시켰죠. 그러면서 박선우와 박흥주는 밖에서 경비원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재규가 보안사에 끌려가죠. 그리고 박흥주도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 거사를 말했을 당시 박흥주와 박선우도 이거에 대해서 거절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김재규가 카리스마가 넘쳤던 거죠. 순순히 따랐죠. 그리고 김재규도 또한 보안사에서 신문을 받을 당시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그리고 박흥주의 두 딸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아빠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죠.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1980년 3월 6일, 이 영상이 올라가면 3월 6일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6일 날이 또 김재규의 생일입니다. 그날 이제 시흥에 있는 33사단 유격장에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때 당시 사형 집행관으로 2명이 오는데요. 한 명은 육군 대위입니다. 한 명은 육군 대위가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박흥주의 후배입니다. 육사 후배.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부사관이 집행을 하는데, 당시 사형 집행했을 당시 박흥주는 대한민국 만세, 육군 만세를 외치면서 흉부에 중탄을 3발을 맞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둔부에 이렇게 권총으로 총을 쏘는데요. 당시 둔부에 총탄 맞았던 곳이 박정희가 맞았던 총탄 맞았던 곳과 동일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형 집행할 당시 사형 집행장의 출입 기자가 서울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지켜야 할 규칙에 있어. 난 군인이요. 군인은 군법을 지켜야 합니다.
난 군사 재판에 피할 생각이 없어. 비상계엄 당시 이제 단심제로 재판을 딱 한 번만 받았고요. 그리고 박흥주 대령 같은 경우는 군인 신분입니다.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의 생활이 좀 궁핍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10기 동기들이요,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원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왜곡된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한 독지가가 고등학교 다니던 박흥주의 자녀분을 위해서 압구정에 35평 아파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또 왜곡돼 가지고 박흥주가 검소한 줄 알았는데 뒤로 호주머니로 또 딴 주머니를 찾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흥주 대령과 또 김호랑 소령 좀 비슷한 이런 참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한번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0월 26일 그날 저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3월달이라서 좀 많이 오셨네. 연말이라서 가족들 참배하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 올라오셨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요. 박흥주대령 3월 6일로 돼 있죠. 사형 집행한. 근데 문서상으로 또 3월 5일로 나왔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다른 곳에 묘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을 했습니다. 원래 포천에 있는 재림교회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동산교회 묘역으로 이렇게 이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의 묘가 좀 있으면 박흥주 대령의 사형 일자잖아요. 돌아가신 날짜이기 때문에 모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3월 6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1.6 당시 중앙정보부 김재규의 수행 비서였던 박흥주 대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때 당시 거사를 미리 알렸습니다. 김재규가. 그러나 그때 수행 비서였던 박흥주와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박선호 이분들 두 분들도 순순히 김재규의 명령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흥주 대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안녕. 오늘 3월달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네.